오전 10시 22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는 준비한 입장문을 품 안에서 꺼내 2분 30초가량 작심한 듯 읽어나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이른바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자신을 사법살인하고 있다며 검찰과 현 정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어 검사 독재 정권의 포갑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섰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 10일 성남FC 의혹 조사 때와 같이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며 33쪽 분량의 진술서 전문을 SNS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찬반단체들이 각각 몰려들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응원해 주십시오. 이재명이는 죄인입니다. 반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한때 고성이 오갔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혼자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나와 이 대표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이재명 대표. 다른 개발 사업 사례를 거론하며 자신의 배임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부산 L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산 도시공사 소유 토지인데 민간에 건축 허가를 내줘서 개발 이익을 100% 민간이 다 차지했습니다.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됩니까? 모욕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며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현장에 오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사에 충실히 협조해 방탄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 무능을 지적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장외투쟁을 선언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읍소대회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입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방탄에 몰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 대표가 직접 답변 대신 진술서로 검찰 조사에 가름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건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실 공방, 법리 공방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내일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 축사를 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직접 나서 잠재우겠다는 공세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150여 쪽에 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로 특정한 5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먼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개발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부서가 판단한 공사의 적정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 수준이었지만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도록 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또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을 알려줘 이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위례개발 사업에선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각종 인허가 특혜에 대한 대가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 혐의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고도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다만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수익으로 숨겨둔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안을 천문학적 토착 비리로 규정하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 오늘 오후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민생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여당의 무능함을 부각했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강감무소식입니다. 한우가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암소 무더기 도축입니다. 시중에 유행하는 말로 장난하십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촉구하면서 검찰 수사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야당 대표에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 독재 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깡패와 오랑캐에 빗댄 이 대표를 겨냥해 막말만 하지 말고 영장 심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초동으로 가서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사흘 뒤 이뤄지는데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가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건데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뵙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예, 의원님. 저 얼마 전에 의원님 관련된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예전에 예. 의원님께서 그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이 문제로 좀 수사받고 하실 때 예. 당시에 검찰에서 야당 의원 시절일 때잖아요. 검찰에서 의원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임시에 소집해서 예를 들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동의받는 절차 이걸 포기하시고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셨다. 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 그러면 사실은 의원님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의원의 현역 의원에 대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잖아요. 예. 당시 이거 포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청구되기 이전에 그 우리 당의 당시 홍문준 의원 그리고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왔었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니까 방탄국회라는 그 국민의 비판이 굉장히 고조가 돼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체포 동의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저하시키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또 양당 원내대표한테 부담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강원랜드 사건을 춘천지검에서 1차, 2차 수사를 했는데 다 무혐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는 그 양분함 검사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단에서 새로운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이제 정치 수사를 하고 정치 재판을 하려고 해서 제가 사실 인정이나 검찰이 그런 법리 주장에 문제가 많고 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당하게 가서 그러면 받겠다.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해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의원님
그때 실제로 영장실질심사 받으시고 영장 기각되고 이 예. 사건 자체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억울함을 푸신 건데 최종 무죄 확정됐으니까. 말씀하시죠. 예. 이 영장실질심사 받고 예.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계실 때, 야, 내가 현역 의원인데 그냥 불법 같은 거 쓰고 임시에 열어가지고 하지 내가 왜 고난에 자처해서 여기서 이 고생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좀 떨리실 건데 기다리는 과정이. 저는 그게 물론 이제 당시 집권 여당과 정부의 어떤 정치 탄압에 의한 수사였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사용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그렇지만은 그거 하는 것보다 제가 워낙 떳떳하고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서 받는 것이 저희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른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권성동 의원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됐으니까 그거 자체로 검찰의 좀 수사가가 좀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러면 이번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일각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영장 기각되면 검찰이 확 꺾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조언을 하는 의원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권성동 의원과 같은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또 영장실질심사를 했을 때 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구속이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나오신 분이고 또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 정치인이면은 저는 떳떳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표결에서 나를 가결시켜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라. 라고 얘기하거나 만약에 이번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부결되면은 내가 다음 달 초에 3월 초 3월 초에 내가 나가서 받겠다. 그러니까 임시국회 열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특히 큰 정치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열었는데 한 90분 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내용을 들어보면 현 정부는 이재명이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나 수갑찬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깡패, 강도, 강한 톤의 단어도 나왔고 전반적으로 나는 무고하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이 주어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서 무죄를 좀 확신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무고하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본인이 억울한 점을 소명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상권 분립 체제로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채택한 시스템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럼 그 제도를 통해서 억울함을 풀도록 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거든요. 굳이 언론을 통해서 아무런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지금은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억울했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인과 검찰 중에 검찰을 더 신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수용을 안 해줍니다. 결국 법원이 이건 무죄다. 이건 무고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국민들이 검찰이 잘못했구나.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구나. 무리한 기소를 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0마디 말보다는 그런 단호한 그런 결단력이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명기 일각에서 나왔다는 얘기들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우리가 밀어줄 테니 그 이후에 사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사퇴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그 혐의 사실을 본인이 지금 보기에는 인정한다는 얘기죠. 내심으로는 겉으로 표현할 때는 억울하다고 하지만은 내심으로는 이건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본인이 법률가거든요.
법률가면은 자신이 그런 행동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어떠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 유능한 변호사였고 또 사법시험 성적도 굉장히 좋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말씀이 많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차기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 중에 대다수는 빨리 손절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의원님 SNS 쓰신 거 보니까 양식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체포동의안 통과의 불가피성을 제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SNS 쓰셨던데 실제로 야당 의원들이 권성동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가결시켜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범죄 사실 자체가 간단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수사해서 밝혀질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백형동 아파트 사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은 또 특히 이제 반면기 의원들은 이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당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석에서 저희들을 만나면은 빨리 처리해달라. 빨리 처리해달라? 빨리 처리해달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진해서 출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당에 더 이상 리스크를 안 줬으면 위험을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의원님. 국민의힘 얘기 좀 잠시만 나눠볼게요. 의원님께서 전당대회 불출마합니다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그동안 사실은 전당대회 어떤 합동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50일 만에 합동연설에 참석하셨어요. 이건 저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은 제 지역구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제가 참석 대상이 아니었고요. 어제는 이제 제 지역구 강원도 강릉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치러지는 제일 큰 당의 행사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당연히 참석하는 거죠. 그렇구나. 강원도에서 해서 참석하신 거군요. 의원님이 1월에 사퇴하시면서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다른 후보 지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정당대 지금 막판이고 혼전이고 후보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천안 후보나 황교안 후보 모두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의 지지를 원할 것 같은데 후보들은 누구든지 유권자 지지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이제 전당대 당대표를 꿈꾸다가 포기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조금 흐름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볼 때 그렇게 원만하게 흐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점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의 목적은 뭐냐?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 또 나아가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후보들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이러지만은 자신들의 이런 가치, 노선 이렇게 정책으로 당당하게 좀 승부를 해서 당의 비전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외부에서 지켜보면 역대 어떤 여당 전당대회보다 더 좀 과열이 돼서 이게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국민의힘이 하나로 화합해서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의원님이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으로서 새 어떤 지도부가 꾸려지면 어떤 좀 역할을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당의 화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으로서 당의 화합이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당원으로서 당연한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역할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간에
중진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뭐 지금은 원래 뭐 선거란 게 다 시끄럽고 서로 뭐 비판하고 대립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는 쉽게 하죠. 예, 또 선거가 마무리가 된 후에는 다 양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로 뭉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불출마 선언하실 때 그 불출마의 명분이 제가 보니까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뭐 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지도부를 꾸리고 내년에 또 선거 때 공관위를 꾸리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새 지도부나 또는 내년 선거 공관위에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의원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입장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지도부의 당 대표, 지금 이제 집권 1년차 아니겠어요? 1년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너무 대통령의 최측근이, 또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또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우려가 주변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우려를 수용해서 제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요. 차기 총선에는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의도에 많이 입성을 해야죠. 그거를 뭐 꼭 측근이라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 그다음에 편파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그게 역차별이죠. 그래서 대통령과 가깝든 가깝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의 능력과 평판과 자질을 보고 공정한 공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전화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의원님 저희가 스튜디오를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꼭 좀 출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권성돈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0분 가까이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구속영장에 나온 혐의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사법사냥이 일상화됐다며 주어에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다.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사건은 바뀐 게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증거는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의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검찰 수사를 빗대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 격퇴해야 한다며 당 일각에서 나오는 사퇴론도 일축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체포 특권 뒤에 이 대표가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이 궁금해할 거라며 간담회에서 한 얘기를 법원에 가서 하라고 비꼬았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검찰 조사인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면서 카메라 앞에서만 결백을 주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